비면책 채권이 있으면은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건가? 다른 채권에서 탕감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뭔가 좀 복잡한데요. 네, 상담하세요. 네. 개인회생 해도 절대 깎을 수 없는 채무들이 뭐가 있죠? 우리가 흔히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조세 채무가 있고요. 형사 벌금이나 과태료, 임금 채권, 퇴직금 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그리고 양육비 채권, 이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양육비도 채권에 들어가나요? 그럼요. 양육비도 채권입니다. 양육비도 합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양육비에 대한 계약이 있거나 아니면 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한 채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방법이 네.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비면책 채권이 있으면은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건가?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비면책 채권 가지고 개인회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회생을 할 때 나한테 있는 채무가 1억이 있는데 그 중에 5천은 임금 채권이고 나머지 5천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권이라고 해봐요. 이때 내가 개인회생을 하면서 내가 3년 동안 7천만 원을 갚았다고 하면은 그 중에 5천만 원은 임금 채권에 먼저 충당이 되고 남은 2천만 원이 은행 채권 5천만 원이 충당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은행이 손해를 보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면책 채권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못하는 거는 아니고 탕감을 못 받을 뿐이지 다른 채권에서 탕감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나의 탕감률은 결과적으로 보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비면책 채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비면책 채권만 가지고 있으면 개인회생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1억의 비면책 채권만 있다고 하면은 내가 3년이 아니라 아마 5년 변제 기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7천만 원을 갚았어요. 그런데 개인회생 기간은 최대가 5년인데 3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3천만 원은 개인회생 끝나고 갚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도 안 사라지는 건가요? 안 사라지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지나고 우리가 면책 신청을 했을 때 면책까지 받아요. 면책 결정까지 받는데 채권자가 이 3천만 원 면책 결정 받았지만 이것은 비면책 채권이라고 나중에 와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땐 줘야죠. 근데 채권자가 소송도 안 제기한다? 그러면은 줄 필요는 없죠.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 채권이 면책됐다고 생각하고 청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조세 채무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국가잖아요. 네. 국가가 그럼 소송을 하나요? 국가는 소송을 안 하고요. 조세 채권은 판결문이 없어도 바로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좋죠. 다른 사람들은 다 판결 받아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국가는 그냥 원하면은 언제든지 압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세 안 내면 소송 이런 거 없이 바로 와서 번호판 떼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가는 막강한 권력이 있어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비면책 채권하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랑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중에 중과실로 인한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또는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에는 비면책 채권인데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에는 해당을 안 해요. 이거는 또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변제 기간을 짤 때 나한테 있는 그 비면책 채권인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면은 이거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앞에 몰아서 먼저 변제하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끝낼 때까지 변제를 하고 남은 거는 끝나고 나서 변제하는 그런 구조로 되는 거죠. 복잡하죠? 뭔가 좀 복잡한데요. 네, 상담하세요. 네,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아실 필요가 있는 거는 비면책 채권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못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비면책 채권이 있는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해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그런 비면책 채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더 빨리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네. 알아보는 게 좋고 그런데 한 가지 상담 단계에서 아시게 되겠지만 비면책 채권이 너무 많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된다 이러면은 개인회생에 효과가 없죠. 분할 변제하는 의미는 있지만 끝나도 갚아야 되니까 금지명령은 받을 수 있어요. 비면책 채권이더라도. 왜냐하면 채권자 이의 제기하기 전에 금지명령이 나오거든요. 금지명령의 효과를 받고 싶다. 비면책 채권이 있지만 그러면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